원광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 계룡산 그 수행처에서 제가 선생님을 뵙고 대인과 소인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한여름에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 전이죠? 몇 년 지났네요. 예. 오늘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오늘부터 이제 중용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중용이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도 명확한 뜻은 모릅니다. 막연하게 특히 뭐 갈등이나 뭐가 한쪽 편들지 말고 중간 역할을 한다거나 또 조금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이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차서 넘치지 않는 상태, 그걸 이제 중용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느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런 뜻이 좀 맞습니까?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정확한 답이 아니면 틀렸네요.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중을 요 책에도 보면 중은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으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이게 중이고 또 지나치지도 않고 모질해지도 않는 게 그게 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저희가 교과서상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 용은 뭐냐면 일상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평상적인 것, 그걸 용이라고 그래요. 떳떳할 용자든 이자가 떳떳할 용자는 변하지 않고 일상적인 것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중용에서 중이 이게 이제 이런 막대가 있으면은 이 한 가운데 이게 중간 그 뜻입니까? 여기서 중용에서 말한 중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물체의 한 가운데가 중용이 아니고 물건을 다는 저울에다 비교해 말한다면 요즘은 그런 저울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저울대가 있어갖고 이렇게 잡고 저울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량을 잰 거 있어요. 근데 그 저울 추가 그 무게에 따라서 딱 맞춰가지고 형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중이라고. 물체가 무거우면 저울 추가 저울대 끄트머리도 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것은 저울 추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형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중이에요.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네요. 그렇죠.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중화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합시다. 중용은 원래 공자님 손자 자사가 할아버지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인용하면서 자기 말을 붙여서 얘기한 것이 중용이란 책이에요. 원래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빼내갖고 대하고 중용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단권을 만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1장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실까요? 그걸 일단 먼저 한번 성독을 하고 합시다. 천명지위성이 오솔성지위도 수도지위견이라 이렇게 읽는데 원래 천명이 아니고 천이명지위성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천명하면 운명적인 것을 천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천이 하늘이 명령해줬다.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운명이라는 명자가 아니고 명령이야. 일방적으로 하늘이 우리한테 명령해 준 것을 그것을 이루되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품을 받은 성품을 잘 따라가는 것을 이루되 그걸 도라고 하고 그 도를 잘 닦아서 가는 것을 길대로 잘 수행해 가는 것을 그것을 이루되 교라고 그래요. 교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를 닦을 수가 없고 또 도를 닦아야 성품을 잘 따를 수가 있고 받은 성품을 잘 따라야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가 맨 밑에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타고난 본래 성품을 되찾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본래 타고난 성품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한대. 그런데 뭐 본래 타고난 것을 뭘 되찾냐 얘기를 하는데 원래 타고났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려. 개인들은 원래 성인 군자들은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오롯이 잘 간직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간대요. 근데 우리 보통 소인들은 타고나기는 똑같이 타고났는데 대인들처럼 똑같이 타고났는데 잊어버린대 다.
망각하고 그냥 물질에 이제 치우치고 부귀 공명 이런 쪽에 치우쳐 가지고 본래 그 지고지순한 양기양능의 성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걸 되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지리산 청학동에서도 네. 교편을 잡으셨잖아요. 네. 훈장으로 여러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했는데 거기는 자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입지가 청학동에. 근데 이런 도시에서도 대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중요하죠. 그게 사실.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환경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심산유격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절도 그런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일도란 말이 있듯이 어디에 집중을 하면 환경 옆에서 뭐 아무리 시장 가운데서라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이 우리들한테 이거 운명이라는 명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명자인데 왜 명자를 쓰냐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늘이 일방적으로 명령해 줬다고요. 그래서 명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이나 모든 뭐 풀과 나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걸 보고 만물이라고 그러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에게 다 똑같이 하늘이 성품을 줬대요. 명령해서 준 것을 이르되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만 성품이 있나? 모든 이 세상 모든 이제 만물이 식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전부 다 그 각자 타고난 성품이 있고 그걸 다시 말하면 또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늘이 명령해 준 거, 명령한 것을 이르되 성품이라고 그러고 그 성품을 잘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그러고 그 도를 잘 닦아서 가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는 뭐냐 그러면 도야자는 불가수유이하니 가이면 비도야라 시고러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불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도라는 것은 아까 저기 성품을 잘 따른 것이 도라고 했죠. 그 도를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과연 도라는 건 뭐냐? 가히 잠깐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도다. 그러니 만약에 가히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떠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잠깐이라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도 항시 조심하고 그 남이 뭐 엿듣지 않아도 내 그 행동거지나 말을 엿듣지 않아도 그래도 항시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평소에. 그러면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도에 벗어나지 않고 도가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래요. 근데 과연 그런 그 도는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길, 그 길과 같은 것이래. 길과 같은 거. 자동차도 도로가 잘 닦여진 길로 가야 사고가 없고 사람도 불문율과 같은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도인데 비교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을 벗어나면 죽지요. 바로 그 물과 같은 것이고 형체 있는 걸로 말한다면 걸어가는 발을 딛고 걸어가는 길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형체 없는 걸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고기로 말하면 물과 같은 것. 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절대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또한 이 공기를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도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대개 사람들이 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 사람들이 도를 벗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도에 어긋난 거죠. 도는 상당한 부분 도덕적인 면하고 연관이 깊습니까? 도덕적인 것이죠, 사실은. 윤리적인 것이죠.
윤리적인 것인데 그 윤리가 예.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게 윤리고 그게 도인데 도하면 막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하고 고차원적인 걸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 도라는 게 아까 그 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그 사람이 그 도 속에서 사는 것이고 도 속에서 먹고 자고 쉬고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뭐 윤리적인 거면은 이제 공자님 손자분 이 시대하고 지금은 그 많이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시대의 차이는 있어도 예. 몇천 년 전이나 몇만 년 전이나 몇천 년 후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는 같죠. 그럼 이 도는 지금 상당히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인 거예요. 뭐 엄청나게 차원 높아가지고 특정한 사람이나 하고 보통 사람은 못 오고 그런 게 도가 아니야. 누구나 다 도 속에서 살고 도를 알아야 되고 도를 행하고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 성인들이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도인데 조금 이렇게 개탄하신다거나 요즘 이런 건 너무 심하다 이런 건 뭐가 있으세요? 그건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강오륜 얘기하잖아요. 예. 오륜에서 부자간, 형제, 군신 간, 부부 간, 어른과 어린이, 또 친구 이걸 얘기해 놨거든요. 오륜이. 예. 근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부자 유친이 있잖아요. 예. 그걸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건 짐승만도 못해. 짐승들도 그런 부자지간에 지키는 것이 있대. 요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가 되고 개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요즘 뭐 갈등이 많고 사실은 그 불협화음이 많은데 부부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하지만 일정하게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지켜야 될 그 도리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 불고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부부간에도 이게 금이 가고 좋지 않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 그게 그런 게 다 이제 도예요. 그게 우리가 뭐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게 뭐야? 한마디 얘기할까요? 옛날에 부부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남편은 실력은 갖춰서도 아무튼 이제 요즘 말하면 고시 패스를 못 해가지고 촌에서 농사 짓고 살아요.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짓고 사는데 그 부부간에 얼마나 부부 사이에 서로 인격을 존중했냐면 상경여빈이란 말이죠.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했대. 그 예를 하나 든다면 고전에 나온 얘기인데 남편은 농사 지니까 이제 들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뭐더냐? 집에서 이제 음식장만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애써 일하고 있으니까 음식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들로 점심을 내가요. 새참이요? 예, 네. 새참도 있고 들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니까. 그냥 아내가 해가지고 집 이제 들에 가서 점심을 먹게끔 해서 이제 펴놓고 점심을 먹는 순간에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기를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깎듯이 하더래요. 그 광경을 그 고을을 다스리던 요즘 말하면 시장 군수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어. 보고 감탄을 했어. 세상에 저런 부부간에도 저렇게 깎듯이 존경을 하고 저기 밥 먹는 순간에도 저런구나. 그걸 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수양됨됨이 인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갖고는 이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 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대통령한테 그 상소를 올렸어요. 편지를 하나 썼어. 우리 고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인격자가 아니고 보통 수양된 사람이 아니니 큰 인재인 것 같으니 임금님께서 기용해서 쓰십시오 하고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고 임금이 바로 기용해서 썼는데 어디다 썼냐면 요즘 말하면 국방부 차관을 시켰어요. 하루아침에 농사짓다가 차관이 돼버렸어.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세상 같은 거 야당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부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가능하면은 존칭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옛날 그 양반들은 부부간에도 서로 존경어를 썼어요. 요즘은 뭐 오빠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서로 남편도 아내한테 아내도 남편한테 항시 존경어를 썼어요. 예.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이제 커플을 CC라 그러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불러버리다 하니까 그게 이제 입에 배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무서운 건데 남편이 오빠는 아니지 무슨 오빠요. 명칭이 중요하단 말씀. 그래 호칭이 중요한데 이제 부부 연을 맺기 전에는 서로 오빠 선후배하고 오빠 동생 했을지라도 부부가 딱 된 날로부터는 오빠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그 이제 환경이 바뀌었는데 사정이 바뀌었는데 오빠라고 하면 되나? 막혀놓으니며 막혀놓으니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숨물은자지 여자가 숨어 있는 거 은미하다 은미란 말이 나오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숨은 것이죠. 그런데 숨은 것보다 더 나타난 것이 없대. 영원한 비밀은 없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숨은 것보다 잘 나타난 것이 없고 또 작은 것보다 또 다 잘 나타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보통 사람은 작은 것은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뭐 안 나타나겠지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옛날에 이제 대인들은 작고 큰 것을 비중을 똑같이 뒀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은 희쁘게 알고 큰 것은 막 비중을 크게 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을 좀 덜 뒀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숨은 것보다 더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난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더 나타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대인 군자들은 그 혼자 있을 때부터 삼가 조심한대. 남이 있을 때는 조심하고 남이 눈이 보지 않으니까 뭐 조심 않고 그것은 우리 보통 소인이고 대인들은 절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한대. 그러므로 뭐 이런 말 있죠.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샌다고. 밖에 나가서 안 세려면 집 안에서도 안 세야지. 안에서도 안 세게 하기 위해서 군자들은 항시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한다. 소인들은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흐트러지고 별 행동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이 있을 때는 남이 눈을 의식을 하고 뭐 안 그런 척 하는데 대인들은 그렇잖아. 그게 이제 대인 군자하고 소인하고 차이래. 그게 신독이군요. 네, 그래서 신기독. 혼자 있을 때 삼가한 것이. 그래서 기자는 그냥 부사고 줄은 신독이죠. 혼자 있을 때 삼가. 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네.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발이 개 중절을 위지 환이 중요하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했는데 우리 희로애락 그 감정이 있잖아요.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뭐 7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희로애락, 애오, 욕 7가지가 있는데 희로애락 그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때를 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밖으로 표출했을 때 이제 감정을 표출했을 때 표출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을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화를 이 책 이름은 중용인데 여기는 지금 중화를 얘기했어요. 화자는 중용자하고 조금 뜻이 다르긴 한데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 되고 변함없는 근본이 될 수 있고 화는 천하의 맥힘이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화는 천하에 이게 통할 달자니까 맥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이렇게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은 상당히 이성적인 면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게 사람 아니요. 야, 그럼 중용속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의미가 상당히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디 치우치거나 그러면 그 이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제 맹수에 지내지 않지. 맹수들은 그 감정을 조절 않잖아요. 희로애락을 감정을 표출하지 않은 것이 중이고 그걸 표출했을 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라고. 그러므로
중은 천하의 농사 지을 때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란 말 있죠. 예. 농사지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거 이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 먹기만 하면 사람이 사냐? 육체를 이렇게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고 이제 이 정신과 심성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잘 지킴으로 해서 이것이 천하의 근본이 되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맥힘이 없는 통달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 합리성과 그 인륜성, 도덕성을 떠나서는 서민들의 가르침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제하고 절제해라 이런 게 철학에 깔려 있네요. 예, 그렇죠. 자동차가 이 브레이크가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하면 이게 천하의 흉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하는 것이 그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노 조절 장애가 큰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요즘도 지 분노를 지가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질러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준 사람 있죠. 그거 참 얼마나 험악해요 그게.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근데 요즘 애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컴퓨터에 그게 빠져 있고 거기에서 뭐 폭력적인 게임 같은 걸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은 일상 행동에서도 그 대중 가운데서 일상 행동도 그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멀쩡해 보기는 멀쩡한데 저 혼자 하는 짓이 무슨 또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도 나오고 말도 저 혼자 중얼거리고 온 사람을 내가 봤어. 착관에서도 보고 들어봤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봤더니 그런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 얼마 전에 저 스티븐 호킹 박사, 예. 천체 물리학 박사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분이 고인 되기 전에 언제 뭔 말 한 번 했는데 막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우리나라 중앙일간제 대서특필을 했는데 예. 요약하면 뭐냐면 이대로 갔다가는 이거 인간들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고 큰일 나갔다 하면서 인간 DNA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더라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기사를 내가 보면서 약간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인간 DNA를 새로 개발할 거 없어요. 다 이 고전 속에 다 있어. 이미 선조들이 개발해 놨어. 동서양 철인들이 다 얘기해 놨어. 그걸 우리가 잘 교육을 통해서 그걸 잘 따라가면 돼요. 개발할 거 없어. 이미 개발돼 있어. 고전 속에 있다니. 지금은 근데 교육을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라. 스승이 없어. 스승이.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원광 선생님 같은 분 모시고 이렇게 또 중용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단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초청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사실은 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일례를 하나 든다면 예. 이건 내 자랑 같지만은 문자만 뭐 전달해 준 게 스승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돼. 예. 내가 청학동서 교육을 한 10여 년간 했는데 예. 농사 짓고 사는 청년 하나가 장가 가기 전 청년인데 농한기를 틈타서 겨울에 잠깐 공부하러 왔어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다 갔어. 예. 갔는데 나는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뭐 별로 얼마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 사람도 일하다 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나도 잘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어.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서 한 달 지나가서 갔어요. 이제 서울이 돌아오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일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아버지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가가 나한테 와서 공부하고 왔다 가더니 뭐 공부도 하도 못했어. 근데 예. 왔다 가더니 지구 집에 가서 그러더래. 지구 아버지 보고 이제 뭔 얘기 끝에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그 청학동 그 훈장님한테 교육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얼마나 조금 뭐 좋은 느낌을 받고 갔는 게 이제 그 나는 뜻밖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아쉬웠어. 잠깐 있다 가니까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아쉬워서 보냈는데 집에 가서 지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 준 것이 없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나오고 한 달 동안 살면서 뭔가 느낌을 받고 갔구나. 그런 경험을 내가 한번 해봤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면 계속 이어진 말인데 예. 아까 중화를 얘기했잖아요. 예.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이 유건이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개개인이 누구나 다 그 중화를 잘 다 하면 예. 나로 인해서 천지도 제자리에 다 저기 안정돼 있고 만물도 이상 모든 만물도 제대로 잘 해침을 받지 않고 잘 육성된다, 길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와 천지가 둘이 아니고 나와 만물이 나도 역시 만물 중에 하나고 내가 만물이고 만물이 나다. 이게 그걸 보고 물화일체라고나 물 사물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얘기한 것인데 나 하나가 중화를 잘 이루면 천지도 편안하고 만물도 잘 길러진대요. 이게 이렇게 얻는 이 말을 들으면 실감을 못 하겠지만은 이건 천지와 만물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일체감으로 갖고 얘기했을 때 한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심하죠. 상당히 어려운 말. 네, 심오해요. 심오한데,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내가 부연 설명하면 금방 그 말이 나오는데, 예. 대개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한 몸뚱이래. 예. 한 몸, 일체래, 일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내 기운이 순하면, 뭐 살기가 아니고, 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로 그 효과가 그와 같다. 우리 보통 사람은 실감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 효과를 얘기한 거예요. 효과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중화를 잘 지켜가지고 바르고 순하면 이 온 천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많은 사람이지만 개개인이 다 그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갖고 그렇게 본성면 온 천지가 저절로 바르게 돌아가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런 글을 설명을 듣고 실감하지 못하고 이건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효험이 없는 것이고 그 효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글을 많이 읽어야 된대요. 많이 음미를 해야 돼. 많이. 우리가 뭐 사색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글도 배우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익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1장이네. 이것이 중용의 첫째 장, 33장 중에 첫째 장이 이제 다 끝났네요. 원문만 얘기하니까 뭐 간단하네. 선생님, 그럼 오늘 이렇게 중용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사회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 때,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볼 때, 네. 사실 저희한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경제도 굉장히 힘들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될 듯 말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실망도 크고 또 기대도 크고 그랬던 남북 관계인데 그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남북한 관계를 중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북한하고 북미 관계를 이렇게 중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이 중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 북한, 우리나라 이 삼국을 말씀하셨는데 예. 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세계 정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는 그 지도자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중용에서 말한 대인군자들의 심성을 가지고 정치를 안 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뭔 심성을 가지고 오느냐? 미안한 얘기지만은 대인군자가 아니면 뭐예요? 소인이지. 예. 소인의 심성을 심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요. 소인들의 심리는 뭐냐? 항시 자기 이익만을 추구를 해요. 국가 지도자들도 자국의 이익만, 특히 트럼프 그러잖아요. 뭐 선거 유세 때부터서 뭐 위대한 미국을 매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 무역 불균형 아무튼 손해 안 보는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대인들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저 경제가 필요하지. 그렇지만 대인들은 어떤 목표를, 큰 그림을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내가 이롭고자 하면 나만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먼저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해서 요즘 속된 말로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정책을 쓰지, 너는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를 아무튼 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줄지라도 내가 손해는 절대 안 본다. 이것은 대인군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안 써요. 선생님, 근데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약자도 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되죠. 예를 들어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 방금 천명지위성이요 성품 얘기했잖아요. 성품은 인해지 성품을 얘기한 건데, 본연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는데, 본연성은 우리 천에 있는 심성을 얘기한 것이고, 타고난 본성을 얘기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뭐냐면 육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는 큰 사람이 작아질 수는 없고 작은 사람이 또 크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기질은 변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기질지성은 변화할 수가 없는데 본연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악한 놈도 선한 사람으로, 또 소인이란 게 뭐 딴 거 아니야. 마음을 작게 쓰는 게, 좁게 쓰는 게 소인이에요. 작게 쓰는 것이. 마음 작게 쓰는 마음을 크게 쓰게끔 하는 그 대인으로 변화시키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을 그래서 하는 건데, 소인도 얼마든지 대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대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체가 크다고 대인이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체 큰 사람을 보고 거구라고 하죠. 거인 그러죠. 거인이라고 그러지 대인이라고 안 해. 대인은 체가 큰 걸 대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체가 작아도 마음 씀씀이가 크면 대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인물하면 이목구비가 막 잘생긴 걸 인물 좋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마음씨를 반듯하게 쓴 사람을 인물이라고 그래. 원래 그 인물의 척도가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 그 남북 문제는 남한하고 우리하고 북한의 당사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개입하고 중국이 그렇게 끼어들고 이런 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약소국이면서 당사국인데 우리가 대인 기질을 가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는 좀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대로 말한다면 현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약소국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뭐 샌드위치라고나 하나 아무튼 그렇게 놓여 있는데, 이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 영향을 탈피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대인과 소인 얘기가 또 나오는데, 대인의 이제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강대국들도 그런 대인의 이제 페이스로, 우리 페이스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것이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하고, 요즘 시대는 옛날에 뭐 영국의 다윈이 그랬나?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그 이론 가지고 영국이 한때 뭐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갖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는데, 나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미 시작됐어요. 미래 사회는 약육강식이 아니고 유능제강 시대. 주역이 있는 말이에요. 유능제강 시대는 뭐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제 컨트롤한다, 규제하는 시대가 와. 그런데 요즘 지금 현재는 누구 뭐 지도자고 아무튼 이 소시민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힘의 논리,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금 사로잡혀 갖고 사는데, 그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아왔는데, 미래 사회는 절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유능제강 시대인데, 그런 페이스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지금 사고 대전환이 필요해. 우리 약소국이 저 강대국들의 영향을 잘 이렇게 벗어나서 전해들하고 그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죠.
저들을 설리는 관계를 유지해. 좋은 이웃 관계로 잘 파트너로 이웃 관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주도해 가려면 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 보고 너희들 핵 내려놔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주장한 것은 북한 비핵화만이 아니요. 한반도 비핵화요. 한반도 전체를 얘기해요. 한반도 저 남한 쪽에는 미국이 지금 뭐 사드 같은 거 뭐 핵 물질을 갖다 놨잖아요. 누구들도 이거 치우란 얘기야. 북한 주장은. 근데 미국은 이건 가만 놔두고 저 북한 거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끝이 없어요. 이게 밀고 땡기기만 하지 결론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전해들의 그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물리적인 힘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보시오, 핵무기 그거 갖고 지금 뭐 패권 국가로서 좌우지하는데 실은 그 핵무기가 쓰도 못해 그 실지는 못 써먹는다니까. 근데 가지고만 이게 지금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그 써먹도 못할 거 그거 이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이 중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중화인데 내가 그 계룡산 자락에서 수행체 와봤죠. 거기서 수행하다가 불현듯 어느 날 영감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하면서 그 자본주의, 이 공산주의 이것이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계가 왔어요. 지금 끝자락에 왔어. 공산주의는 거의 몰락했고 자본주의도 지금 한계가 왔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념 철학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어요. 미래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딱이 없어. 그 사람들이 모델을 삼는 것이 저 북유럽 쪽에 왜 조그마한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있죠. 예. 그래, 스칸디나비아 3개국. 그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주의 제도, 그걸 모델로 삼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스운 거 있어요. 그것을 나는 수행 중에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답부터 얘기하면 중화를 내가 느꼈어. 중화요. 중화. 네. 그 아무튼 중화가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념 철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요 이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계인들이 잘 활용을 하면, 지도자들이 이제 이걸 활용을 하면 70억 인구, 80억 인구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념 철학이 중화예요. 물질은 얼마든지 풍부해요 지금.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갈등을 느낀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있어. 좀 의식이 이 물질에 매몰돼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 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힘에서 정신적인 힘으로 이렇게 대전환이 필요하다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아직도 여야가 지금 교착 상태거든요. 계속. 그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십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인의 품성과 마음 씀씀이를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반들이 그런 것을 못 배웠지. 못 배우고 뭐 그 양반들 깊게 배웠다는 게 우리 현행 법논리 아니요? 법에 이제 근거한 뭐 그런 나름대로 철학만 배웠기 때문에 법치주의라 요즘은 법으로만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나도 나도 보수 진보 하면 나는 진보를 더 박수치는 사람이지. 보수도 중요하지. 근데 지금 한나라당처럼 저래 갖고는 안 되고 진보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중용이 왜 지나치고 모지람이 없는 게 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이 정부가 잘 되기를 촛불혁명으로서 이렇게 이제 탄생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실은 기대는 크게 못 미쳐. 왜 못 미치냐면 그 양반들은 철학이
한계가 있다니까. 이런 고전 속에 있는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대인군자의 철학이 아니고 힘겨루기라든가 그 소인의 마음을 쓰는 그런 속에서 나온 그 법논리 갖고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 그냥 그 악담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악담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어느 양반이 날 보고 묻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미래를 물길래 주역에 있는 말을 한마디 내가 썼어요. 고목생화다. 예. 고목생화 주역에 고목에서 꽃이 피었어. 고목에서 꽃이 피었으니 그 뒤에 말이 있어. 하가 구야려 어찌 오래 가리요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목에서 꽃이 피니까 좋긴 하죠. 근데 고목이다 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가. 왜냐면 고목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그 나무가 왕성하지 못한 값이지. 그래서 오래 못 가고 시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주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권 교체 때마다 전 정권이 계속 이렇게 비판받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국민들 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민생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걸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보시면은 정말 빈점폰들 많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 교착 상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잖아요. 민생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많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 서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둘 다. 그런 게 마음 씀씀이가 소인들의 마음을 쓰고 있다니까. 좀 통 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갖고 그게 소인들의 마음이라니까. 그게 현실인데 선생님 중용에서 아까 신기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신독. 예.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이 말을 보니까 요즘 그 정치인들이 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논리. 아니 내 말 들어봐. 요즘 정치인들이 특히 뭐 대변인들 뭐 누구들 뭐 말하다가 만날 실수해 갖고 만날 그 뭐 뒤치다거리고 막 변명원이라고 애쓰잖아요. 왜 그렇게 실수를 해? 그렇게 사과하기 이전에 잘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게 신독의 수양이 안 돼서 그래. 아, 정치적인 면에서도 신독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자기 수양이거든, 자기 수양. 그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니까 뭐 말을 해놓은 것이 실수가 되니까 이제 그 뒤에 가서 내 뜻은 그 말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데 그게 평소에 수양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신독. 비현실이 아니요. 현실적이요. 이제 사람이 됨됨이라는 것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그 철학은 같아요. 인격을 갖추는 그 소양은 왜 비현실적이 아니요. 뭐 세태를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원광 선생님께서 또 조금 흥분하시네요. 자, 원광 선생님, 그럼 오늘 마무리 지시면서 중용 제1강 성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 도야자는 불가수유이하니 가이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이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니라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야니라 희로애락지미바를 위지중이요 파리개중절을 위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연하이며 만물이 유건이니라. 여기 지자가 오타가 됐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게 땅 지자가 돼야 돼요. 하늘과 땅. 예. 중화. 땅 지자네요. 예, 땅 지자. 아무튼 이 중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개인도 그렇고 우주관에 꽉 차 있는
기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화의 기운에 사람도 태어나서 살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 모든 만물이 저 중화의 기운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한다고 그래요. 이 중화를 잘 알고 보면 참 그 천하의 큰 근본이고 달도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중요해요. 중화가. 선생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